민주노총이 어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였는데 2년 만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있을 때 약 한 7만 명 정도가 총파업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2년 만에 펼치게 된 건데 지금 민노총 주장에 따르면 한 9만 명 정도가 이번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합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왜 총파업을 벌이게 됐는가? 네. 역시 핵심은 이 탄력 근무제 확대를 놓고 지금 정부와 여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밖에 법의 노조 인정이라든가 이 아이로 규정 관련한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총파업의 이슈가 됐습니다. 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근무 시간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탄력 근로제라는 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주당 40시간에 12시간 연장 근로. 아무리 일을 해도 한 주에 52시간을 못 넘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탄력 근무제는 일단 기간을 정해 놓고 3개월이면 3개월. 어떤 주는 최대 64시간까지 일하고 쉬는 주는 40시간을 일하면서 좀 일할 때 집중도를 높이자라는 건데 지금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6개월로 좀 연장을 해서 6개월 내에서는 좀 융통성을 두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민노총 이제 지금 노동계 주장은 그럼 당초에 저녁이 있는 삶, 뭐 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노동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취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주장과 또 하나가 바로 임금 삭감 부분인데요. 현재는 이제 40시간 추가하는 12시간에 대해서는 150% 초과 근로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탄력 근무제를 하게 되면 주당 52시간까지는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시간만 주게 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령 40시간 개념을 보면 24시간을 초과 근로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당 12시간 부분만 이 초과 근로수당을 받게 되니까 임금 삭감에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이번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뭐 3개월인 현재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서 그 기간 안에 뭐 바쁠 때는 많이 일하고 한가할 때는 휴가를 가서 소진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뭐 추가 수당 같은 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죠. 휴가도 못 가고 수당도 받지 못할 거다.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와 여권이 이렇게 이제 돌아선 것은 실질적으로 올 7월에 이제 정부와 여권에서 이 주 52시간을 할 때도 당시에 제기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아직 우리는 뭐 좀 할 때가 아니다. 근데 그때는 정부와 여권이 했다가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스스로가 이제 물러선 거 아닙니까? 왜 정부와 여권도 이런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가? 현재 여권이 그때 여름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습니다. 즉 뭐냐? 실은 이 주당 52시간을 한 것은 노동자가 52시간까지 일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규 노동자를 채용을 하면서 새로운 뭐 고용 창출이 되고요. 노동자는 뭐 이게 임금 노동 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유지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기대했던 것이 그런 효과들이었잖아요. 그거 두 가지였지만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규 고용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기존 노동자들도 실은 임금이 뭐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을 덜 하니까 깎이는 상황이 나오게 되니까 정부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노동계는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찾을 수 있습니까?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결론적으로 기본이 되려면 임금 보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노동자들이 과로할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무슨 역설이 나오냐면 아니 그렇게 임금 보존도 되고 노동자들의 뭐 과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왜 주 52시간을 했었느냐. 과거에 한 그대로 해놓고선 거기에 보완책을 두면 될 것이지. 이런 스스로의 좀 모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정부 여권 노동계가 지금 강대강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현재 쟁점이잖아요. 이게 이제 광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 노동 여건은 더 악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민주노총 총파업의 좀 구조를 보면 약 80%가 현대기아차 노조였었거든요. 그만큼 현대기아차의 주장이 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바로 말씀하신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또 다른 이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차가 임금의 절반 정도를 보전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사회임금이라고 해서 광주라는 지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임금은 이제 현대차에서 한 3천만 원 지급을 하지만 나머지 3천만 원 어치는 광주시에서 교통을 뭐 제공한다든가 네. 숙식을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총액 기준은 6천만 원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해서 이제 현대차가 공장을 지어달라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이거 역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3천만 원 외에 사회임금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그렇게 새롭게 채용된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노동자들의 지위도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기존의 현대기아차 노조에 같이 속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노조가 생겨나는 건지 하고 또 이들의 단체 협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금은 뭐 2,500만 원이든 3,000만 원으로 실시되는데 이분들도 또 임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 또 이게 광주형 일자리인데 뭐 대구라든가 대전도 우리도 공장 지어달라라고 할 경우에 이제 과연 기업들은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할까 문제. 그래서 이제 노동계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건데 이 역시도 정부와 광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고용이 너무 안 좋기 네. 때문에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또 하나의 쟁점에 충돌하는 부분.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합니다. 네. 오늘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내년 2월쯤에 국제노동기구 ILO 네. 이 노동기구의 중요한 협약 가운데 4가지를 그렇죠. 비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당근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ILO 같은 경우에 쉽게 말 전교조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법의 노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나의 이제 해직자라든가 이미 떠난 실직자의 노조 참여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쟁점들인데 아마 당국은 이것을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가되 네. 아마도 이번 경사노위에서는 탄력 근무제 확대를 좀 성공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내놓고는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가 열리게 됐는데 실은 여기에 중요한 게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이제 빠졌단 말이죠. 네. 하고 결과적으로 한노총, 민노총 모두 탄력 근무제 확대에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타협이 나오려면 역시 노동계가 어느 정도까지를 이 노동계를 달래면서 이것을 확대를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오늘부터 출발하는 경사노위의 핵심, 뭐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